10번째 노트이고 오늘은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패턴을 배우게 되면 예전에는 생각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령 패턴입니다. 그래서 명령 패턴은 원래는 우리가 좀 지나가 보면 원래는 어떤 다른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를 호출하려고 그러면 의존 관계를 맺고 직접 함수 호출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인자도 전달하는데 명령 패턴은 이 함수 호출을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는 겁니다. 객체로 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해야 될 일을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객체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이 포함 관계로 어딘가에서 유지하겠죠, 객체들을. 그러면 또 이 객체들을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샌더가 리시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DIP 원리들을 보면은 추상 타입에 의존하고 내가 객체를 유지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의존 관계는 맺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다른 객체로 그 요청을 만들어 버리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그 관계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커맨드 객체. 그리고 이 커맨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언두 기능을 제공하기가 좀 더 편리해져요. 언두 기능.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보통 이 명령 객체, 명령 패턴을 활용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데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드는데 언두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은 명령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명령 패턴은 요청을 즉 메소드의 실행을 객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를 하나의 타입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이 요청들을 큐에 유지할 수가 있고 요청을 저장할 수 있고 여기서 저장한다는 것은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뭘 또 재현을 해야 된다. 객체 지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실행 과정을 재현해야 된다는 것을 재현할 때도 이 명령 패턴을 활용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가장 이득 아니면 활용 가치가 높은 쪽은 취소 기능을 우리가 제공해야 될 때 명령 패턴을 쓰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요 취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객체로 캐슈라 함으로써 연선 수행을 요청하는 객체와 그 요청을 실제 실한 객체의 연결을 더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DIP 같은 형태보다도 더 느슨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DIP라는 건 조금 틀린 얘기고 관계주입하는 형태보다는 더 느슨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 방식을 쓰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유지해야 되겠고 요청 로그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필요한데 객체를 바꿔가지고 요거 하다가 또 다른 걸 하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하는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별도 이제 명령 객체들을 대신 유지해주는 뭔가가 또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가져다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는 이제 사장이 직접적으로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비서 또는 비서진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은 비서가 아니면 비서진이 이제 그 실제 수행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샌더는 직접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쪽과 인터랙션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명령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패턴은 이제 다양한 명령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커맨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겠고, 모든 요청의 실행은 exec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런 명령 객체를 만들게 돼요. 여기에 실제 일은 이 리시버가 하는 거죠. 이 리시버가 하는 일인데 그 할 일을 요 execute에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는 간단하게 메소드를 하나만 호출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뭔가 여러 일들을 요 execute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들을 만들어서 인보커 같은 데다가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인보커한테 요청하면은 이제 요거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명령 객체만 유지했지만 뭐 해시맵처럼 여러 명령 객체를 어떤 이름으로 분류해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내가 특정한 요청을 요청하면은 그 요청을 맵에서 가져와서 실행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맵에 저장되어 있는 요청들을 바꿔가지고 또 다음에는 똑같은 요청을 하더라도 다른 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서는 어떤 예제를 갖고 이 명령 패턴을 설명하는지 좀 살펴보면 괜찮은 예제 비유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인데 스마트 홈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 스마트 기기들을 만능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만능 리모컨 갖고 다 켜고 끄고 뭐 조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능 리모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 개의 on 버튼과 off 버튼이 있고 하나의 undo 버튼이 있습니다. undo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능 리모컨으로 조작해야 되는 스마트 기기들은 다양한 거죠. 다양하고 얘가 그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들은 그 공개 메소드들, 즉 그 실행하는 메소드의 이름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같이 on, off 있으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얘는 on, off지만 시큐리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뭐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on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들을 이 리모컨에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1번은 방, 등, 2번은 뭐 냉난방기 뭐 등등 TV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없는 새로운 장치가 집에 설치가 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잘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요 하나의 on 버튼을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트면 라이트 on 하고 이렇게 조건문으로 쭉 달아놓으면은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은 또 다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을 다 명령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명령 객체로 만들면은 하나의 인터페이스, on execute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명령 패턴의 이점이 뭐냐면은 언두 기능을 제공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두 기능을 제공할 때도 명령 패턴으로 얘네들을 만들게 되면은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rite on command라는 걸 이제 명령들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명령들을 리모컨에 등록하는 거예요. 리모컨에.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1번에 방등을 켜는 거를 등록해 놨다가 쉽게 그 유지하는 명령 객체를 바꿔서 첫 번째 on 버튼이 방등이 아니라 TV를 켜는 걸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코드 수정 없이 OCP가 되는 거죠. 뭐만 갈아 끼우면은 그 기기와 그 버튼이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조금 다른 데로 좀 옮겨가서 또 한번 살펴보면은 식당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웨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웨이터들한테 우리가 주문하면 이제 우리는 직접 주방한테 뭘 요리하라고 요청을 직접 하지 않죠. 우리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요리는 직접 주방장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주방장한테 요청을 하진 않죠. 웨이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터라는 애는 이제 그 인보커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전달하는 이 주문서가 이제 이런 명령 객체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방장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명령 패턴에서 사용되는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요. 명령 객체들을 사용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두 종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령 객체를 이제 만드는 애도 있을 거고요. 그 명령 객체를 만들지 않지만 만들어 놓은 명령 객체들을 사용하는 그런 측도 클라이언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를 내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지만 내가 명령 객체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 만들어져 있는 명령 객체를 내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령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만든 명령 객체를 이제 등록해야 돼요. 물론 내가 직접 명령 객체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제 명령 객체를 내가 직접 유지하지 않고 별도 누가 대신 명령 객체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령 객체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이 패턴에서는 인보커라고 합니다. 인보커. 그러면 이제 명령 객체가 인보커가 여러 개 또는 하나의 명령 그 객체를 유지하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 되면 실제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실행해야 될 때 실행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인보커가 그 명령 객체의 execute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실제 그 명령 객체에 들어있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담당하는 애를 receiver라고 그러는데 이 receiver가 실제 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명령 객체들이 이 패턴에서 이 작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음식점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주문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제 인보커가 그 웨이터가 될 거고 이제 그 리시버가 그 주방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이제 아까 리모컨 형태에서는 인보커가 이제 리모컨이 인보커가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이 리모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고 리시버는 각종 스마트한 기기들이 리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맨드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커맨드 인터페이스에는 execute라고 하는 명령 객체를 실행할 때 그 요청들을 실행할 때 사용할 통일된 이름의 메소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execute라는 이름으로
명령 패턴들의 그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room light가 이제 처리자예요.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 기기. 실제 뭔가 수행을 하는 그런 리시버가 되겠고, 이 명령 패턴에서는 리시버에 대한 제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리시버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명령 객체는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뭐 리시버가 뭔가 특별한 거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실행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객체를 리시버로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명령 객체들이에요. 명령 객체. 근데 여기 보면은 light on command, light off command에서 두 개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하나만 만들어서도 되겠죠. 하나만 만들어서 이제 그 light off일 때는 execute가 이제 거꾸로 가게끔 뭔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은 더 불편해요. 그래서 클래스들을 좀 여러 개 정의하더라도 요청마다 따로따로 명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on, off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명령 객체들이 실제 이 패턴에서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명령 객체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룸라이트가 처리자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생성자에서 설정이 되겠고요. 처리자는 그 다음에 여기 execute에다가 이 커맨드를 실행했을 때 해야 될 일을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고 이제 이 인보커에 이제 명령 객체를 등록해 놓으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고 싶은 게 이제 리모컨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돼 있는 명령의 엑시큐트를 실행하는 형태로 이제 그 명령 패턴이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는 커맨드 패턴은 이제 요청을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요청을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 실행한 요청을 보관하여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서 재생할 수 있고 요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스 관계도를 보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실제 리시버를 이용해 가지고 명령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명령 객체를 만드는 애랑 실제 나중에 엑시큐트 하는 애는 꼭 같은 애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리시버를 이용해 가지고 명령 객체를 만들어서 인보커에 등록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인보커를 통해서 이제 요청들을 실행할 수 있고 이렇게 요청을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요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까지는 설명이 안 들었지만 이제 execute라는 것만 있었죠. 기존에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undo 기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do 기능까지 있으면 undoable 이제 command라고 하는데 이제 취소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저 취소 기능을 필요할 때 이제 명령 객체를 이용하면 조금 편리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개의 명령을 실행했어요. 근데 이 실행된 명령들 순서대로 다시 차례로 취소하고 싶으면 어떤 자료 구조를 쓰면 될까? 네, 스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취소할 때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명령 객체를 넣어놓고 실행할 때마다 그 스택에다가 명령 객체를 넣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고 싶으면은 스택에 있는 걸 팝해서 undo 메소드만 부르면은 내가 했던 일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쓰게 되겠고 undo를 하면 또 undo와 연결된 또 다른 액션이 뭐냐면은 redo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에디터 같은 거 쓰면은 취소하는 게 있고 재실행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실행하는 기능도 똑같이 다시 execute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에디터를 만든다든지 편집 기능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하다 보면 잘못 타이핑 해가지고 취소해야 되는 경우 있고, 취소했는데 또다시 내가 그걸 다시 복원하고 싶으면 재실행, 재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뭔가 만들고 싶을 때는 명령 패턴을 만들면은 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 명령이 등록된 거하고 나중에 엑스큐트하는 시점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영어를 보면 Q request, Q에다 넣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 부죠. 그 다음에 log request라는 게 있는데, 이 log request 하면은 영어로 우리가 막 생각을 하면 내가 뭘 수행했다는 거를 로그 정보를 뭔가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령 객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가지고 했던 일을 다시 재현하는, 나중에 이만큼 했는데 그거 한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다시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내가 명령을 실행하면서 실행된 순서대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 다음에 불러와서 다시 실행하면은 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의 로그는 우리가 뭐 이렇게 시스템에 방문했을 때 남기는 로그처럼 몇 시에 뭐 했다 이런 로그가 아니라 이제 명령 객체 자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서 재실행하는, 재현하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on, off 버튼, 그러면 이제 undo, 이게 이제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write on command, 그러니까 아까 리모컨을 보면은 여기 on 있고 off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딩할 때 여기도 그냥 등록되어 있는 객체 execute 부르면 되겠죠. 여기도 등록되어 있는 거에 execute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는 요 두 개의 같은 객체를 등록한 다음에 on은 execute 부르고 off는 언두를 불러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언두가 반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구현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교재에서는 여기도 객체 하나 등록하고 여기도 객체 등록하고 어떤 버튼이든지 상관없이 늘 execute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두는 어디에 쓰냐면은 여기 언두 버튼이 눌렀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애 하나만 유지해요. 스택으로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만약에 내가 언두를 계속 누르면 했던 거를 계속 차례대로 취소시키고 싶으면 이 언두에 뭘 유지하면 돼요?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차례대로 내가 했던 명령 객체들을 유지한 다음에 스택에서 하나씩 팝해서 언두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두는 했던 일을 이제 취소할 때 하는 거고, 아주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균일하게 깔끔하게 이쪽을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명령 객체들을 그냥 여러 개 만드는 게, 하나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개 만들어서 간단한 것도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리모트 컨트롤, 인보커에 해당되는 애를 이제 어떻게 그 코드로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on, off 버튼이 있고 하나의 undo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의 undo 버튼. 그래서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on, off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2차원 배열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이 아니라 구조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개 값을 유지하는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대안이 뭐냐면은 1차원 배열을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 필요할 때 꼭 2차원 배열을 쓰지 않고 1차원 배열을 두 개 쓰는, 그렇게 해서 코딩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면은 항상 불편하게 2차원 배열을 쓰거나 또 구조체를 뭐 STD 페어 같은 걸 하나 더 써서 프로그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SD 벡터 두 개, 배열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뭔가 여기 있는 애를 일로 옮기고 여기 있는 애를 절로 옮기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애를 일로 옮기고 여기 있는 애를 일로 옮기려면은 두 개 배열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번잡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번 저장된 애들이 위치를 안 바꾸면은 굳이 2차원 배열에서 막 두 개의 그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1차원짜리 두 개를 쓰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널 객체 패턴이에요. 널 객체 패턴.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빈 메소드로 모든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널 객체. 그래서 얘를 널 객체 패턴, 더미 객체 패턴 이렇게 얘기해요. 갱업 23, 23개의 패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만 널리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널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널 객체로 다 초기화하고 있어요. 모든 애들을. 그리고 이 널 객체는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애니까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싱글톤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럼 여러 개 유지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저렇게 널 객체로 저장해 놓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원래는 여기에 execute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슬롯에 명령 객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무슨 값이 될까? 원래는 널 값이 있겠죠. 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널 검사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널 객체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걔에서 눌러봤자 얘의 명령이 실행될 거고 얘의 명령은 빈 메소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널 검사를 하지 않고도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 검사를 안 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널 객체를 만드는 거고, 이 널 객체는 싱글톤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1차원 배열 두 개 쓰는 거랑 no command 이렇게 되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실행할 때마다 undo command한테 요 슬롯에 있는 객체를 할당해 주면은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실행됐던 것을 undo 해주죠. 그럼 얘가 널 객체 있으면 undo 눌러도 또 아무것도 안 하겠죠. 뭐 이전에 한 게 없으니까 undo 눌러도 아무것도 안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널 객체를 이용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팁, 또 하나의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자바 얘기지만 array fields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객체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가 널 객체로 채워지는 건데, 어떻게 채워지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객체가 예를 들면 이 어레이가 뭐 용량이 10이다. 그럼 10개의 객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다 할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객체를, 이 얘네들 주소가 다 얘만 가리키죠. 하나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객체 배열을 초기화할 때 종종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새로운 애들이 하나씩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게 원시 타입이면은 어레이 필드스 해가지고 10 하면은 다 여기에 10이 들어가겠죠.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객체 배열을 이 어레이 필드스로 할 때는 그 객체를 그 모든 곳에 다 할당해주는 역할을 해요. 주소를.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막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싱글턴이 아니어도 모든 애들이 얘를 가리켜도 문제될 거는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노 코맨드를 2개만 만들고 있는 거죠. 처음에 언두 코맨드 초기할 때 하나 만들었고 나머지 저렇게 만든 경우에. 물론 저 경우도 이제 뭐지? 싱글턴 쓰면은 더 깔끔해질 수도 있고요. 아예 여러 개 만든 게 하나만 만들 테니까. 그런데 아까 언두 등에 켰을 때의 언두는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심플한 거죠. 근데 언두가 항상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죠. 그래서 뭘 했냐에 따라서 그거를 언두하는 게 복잡할 수가 있고 또 언두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이 뭔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엑시큐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를 언두하려고 그러면 이제 만약 스테레오 on 커맨드는 이렇게 되지인데 on with cd 커맨드인데 스테레오 off 커맨드의 언두는 되게 또 복잡한 거죠. 껐을 때 CD를 듣고 있는 건지 FM을 듣고 있던 건지 뭐 다른 건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요런 얘도 이해가 되네. 여기 경우에는 이제 선풍기인데 선풍기의 속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두하려면 현재가 중이었는데 중간 속도였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바꿨다. 그럼 언두하면은 중간 속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엑시큐트 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기억했다가 언두가 그 상태로 되돌려줘야 되니까 뭔가 저장을 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그리고 또 복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두가 뭐 항상 심플한 게 아니라 뭔가의 상태를 기억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 각각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보커를 우리가 만드는데 커맨드 매니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많이 할 거고 취소와 재실행을 많이 할 거면은 항상 커맨드 매니저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얘를 통해서 모든 명령 객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언두와 리두가 되게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두도 아까 얘기했듯이 뭘 이용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데 이 재실행도 스택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스택이 2개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execute 1 하면은 그 실행된 명령 객체를 이제 undo 스택에 넣는 겁니다. 이 undo 스택을 다른 말로 history 스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행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넣고 그 다음에 이 2를 두 번째 실행하면 또 이 두 번째 명령 객체가 스택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까지 차례대로 들어가겠고 스택 톱에는 뭐가 들어가? 가장 최근에 실행한 명령 객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걔를 언두하고 싶다. 언두를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스택이 비어있는지 봐요. 스택이 비어있으면 언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스택이 비어있지 않으면 스택에 있는 걸 뽑아와가지고 언두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언두를 실행하면서 그 뽑아낸 애를 어디로 옮겨요? 리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옮기게 되겠고 취소했다가 재실행하고 싶으면은 또 저 리드 스택에 있는 걸 끄집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두하면 그 다음에 또 언두하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명령 객체를 끄집어서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리드하면은 뭘 리드해야 돼요? 방금 취소했던 3번을
다시 재실행해 주면 되겠죠. execute를 해주면 됩니다. execute 뽑아내서 execute해서 다시 또 스택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요 언두와 리두는 뭐 어려운 게 없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execute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스택에도 있고 리드에도 있는데 이때 내가 뭔가 명령을 execute 5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드를 아예 그냥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실행한 게 있으면 재실행할 게 있더라도 이제 걔는 이제 더 이상 재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ecute에서는 항상 뭘 클리어해줘요? redo를 클리어해줍니다. 그래서 커맨드 매니저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쉽게 undo, redo를 되게 깔끔하게 명령 객체들을 스택에 저장하고 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실행할 때 얘한테 넘겨줘서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아예 명령 객체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키를 받아서 특정 명령들을 실행해주는 그런 형태로 커맨드 매니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라 얘는 명령 객체는 유지는 하지 않는데 내가 실행할 것이 있으면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명령 객체 가져와서 커맨드 매니저한테 줘서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언두와 리두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죠. 다른 데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언두 리두 기능을 해주는 그 기능을 이제 요 커맨드 매니저가 이제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두를 구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자바 같은데 또는 파이썬 같은데 객체 자체를 스택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들을 계속 실행하면 똑같은 객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medium 커맨드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previous speed는 off고 이렇게 해서 1번 요게 이제 스택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high를 했더니 이제 그 전에는 medium이 됐었으니까 medium 속도의 previous speed를 이렇게 유지하는 명령 객체가 여기에 스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복제해서 넣어야 되는데 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또 그 객체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옛날 그 저장되어 있는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의 정보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언두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순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다가 이 리드와 언두를 우리가 처리할 건데 이제 똑같은 객체를 여러 번 써서 여러 번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복제를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넣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스택에 넣을 때 복제를 해서 넣어줘야 된다. 아니면 실행할 때 복제를 해서 실행을 하고 복제된 거를 스택에 넣어야지 계속 얘가 똑같은 객체 갖고 하다 보면은 원래는 1번에서는 off라는 게 previous speed였는데 이제 high로 바뀌어 버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용해서 저장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언어마다 조금 다른데 항상 자바는 자료 구조의 객체 자체를 복제해서 저장하지 않죠. 항상 모든 객체는 주소로 처리하고 실제 객체에 저장되는 건 자료 구조에 저장되는 건 주소만 저장되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 객체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겠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명령 객체와 저장되는 명령 객체가 같은 명령 객체예요. 똑같은 주소니까. 그러면 오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 복제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복제해서 쓰고 복제된 거를 스택이나 리드 스택에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 객체의 명령 패턴에서 또 다른 이점, 언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언두 리드. 그 다음에 또 다른 효과는 매크로 코맨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코맨드는 여러 명령 객체를 합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매크로 코맨드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명령 객체를 연달아 수행하게끔 이제 만드는 다음에 얘 자체가 하나의 명령 객체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자바 얘기지만 자바에서는 이제 이렇게 배열을 인자로 넘길 때 배열로 넘기지 말고 가변 인자로 넘기면 또 편리한 점이 있어요. 가변 인자로 넘기면은 내가 나열할 수도 있고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뭘로 전달해야 돼? 배열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을 인자로 넘길 때에는 배열로 매개 변수를 타입을 정의하지 않고 이제 가변 인자로 해놓으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나열해서도 호출할 수 있고 배열을 전달해도 호출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 항상 이제 간단하게 반복문을 쓸 수 있지만 내부 반복 같은 걸 이용해서도 코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매크로 코맨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2개, 3개 해서 만들 이유는 또 없고요. 가변 인자나 배열을 쓰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명령 객체들을 모아서 매크로 명령을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요 다음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라